제가 발표한 논문은 Language is not all you need, Aligning Perception with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올해 퍼블리시 되었고 유립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코스모스 1 모델에 관한 논문이고요. 이제 아카이브에는 2023년 2월에 올라왔던 논문입니다. 이제 이게 목차인데 이제 코스모스 1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로 이미지 캡셔닝이랑 이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요즘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를 하는 중인데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란 게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자연어로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비전 태스크 중에서 이미지 캡셔닝이 사실 되게 기초적인 걸로 자주 언급되고 뭐 텍스트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 건데 최신 동향의 연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멀티모달 태스크에 요즘은 이미지 캡셔닝이 아예 포함이 돼서 나오는 느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이 주장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게 랭귀지 모델을 모든 태스크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MLLM에 적용 가능한 분야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세부 분야를 백그라운드를 이제 시간 내에 전부 다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이제 그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이미지 캡셔닝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자 본인이 이제 연구 분야에 MLML의 등장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변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예시 중에 하나로 이미지 캡셔닝을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MLLM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백그라운드로 이미지 캡셔닝 관련 이제 내용인데요. 기존 딥러닝 기반 이미지 캡셔닝 논문을 설명하는 서베이 논문을 가져왔는데 거의 다 이제 40개 정도 되는 모델이 기본 구조로 CNN 플러스 LSTM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수업이나 뭐 텍스트북에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기본 구조로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인 CNN 플러스 LSTM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처음으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이제 형태인데 CNN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이미지 피처를 LSTM의 이니셜 스테이트의 이미지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LSTM의 이제 특성과 같이 현재 타임스텝이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내게 되고 이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문장을 제너레이션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링 분야에서 정말 거의 항상 사용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제 이미지 캡셔닝도 이에 따라서 이후에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대해서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생성된 단어들에 대해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쿼리로 사용하고 이제 인코더에서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 아웃풋은 이제 키와 발류 값으로 사용을 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이런 기본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이미지 인코딩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큰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픈AI에서 발표된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T-2를 사용을 해서 캡션의 인베딩 벡터를 추출을 해서 이제 이걸 매핑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모델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립 플러스 GPT-2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클립뿐만이 아니라 이제 VIT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하는 이제 예시 코드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이제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LLM을 위주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제 가져온 예시 중 하나는
이제 블립이랑 OFA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각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하나만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모델에서 이제 템피처 베이스드 샘플링으로 이제 템피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다이버스한 아웃풋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캡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GPT-3로 프롬프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은 텍스트가 캡션이 제너레이션 됐는데 뭐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고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하나의 캡션으로 서머라이즈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퓨전을 하거나 LLM 프롬프팅을 사용하는 논문들이 이미지 캡셔닝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파인 튜닝 LLM 자체를 파인 튜닝해서 조금 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진행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형태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약간 비전 토큰이랑 랭귀지 토큰을 싱글 스트림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인 튜닝도 이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업들에서는 이제 라마 같은 모델들을 파인 튜닝해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연구를 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미지 캡셔닝보다는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에 관한 새로운 논문 2가지를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지금 소개드린 논문은 플라밍고라는 모델로 이제 코스모스 1에서 베이스라인으로 계속 언급되는 다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인 플라밍고고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인풋을 받아서 텍스트의 아웃풋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2가지의 이미지 텍스트 인풋을 주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저게 뭔지 이제 플라밍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밍고의 특징은 이제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퓨사스로 학습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사전 학습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해당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점을 활용을 하고 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이미지나 텍스트 시퀀스를 나열해도 처리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비전 파트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비전 인코더를 프리 트레이닝 하는데요. 이제 클립과 유사하기 때문에 클립 논문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을 위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약간 설명을 하자면 약간 오히려 이미지를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라고 저는 약간 느껴지는데요. 유사한 이미지들이 저차원 공간에서 서로 더 가깝게 인베딩이 되고 다른 이미지는 멀리 떨어져 있도록 이 저차원 공간에서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랭귀지 모델은 크고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이제 친칠라라는 LLM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논문은 코스모스 1 논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행되는 연구로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모델 구조보다는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어나가고 있는 철학 같은 건데요. 이제 메타 LM이라는 모델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라는 게 다양한 모달리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리트레인드 인코더가 이제 랭귀지 모델과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모든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유니버셜 태스크 레이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가 랭귀지 모델이고 뭐 랭귀지, 비전, 멀티링걸 이런 인풋이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예시도 랭귀지, 뭐 비전 멀티링, 이제 뭐 중국어 멀티링걸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들을 예정인데요. 이제 논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 랭귀지 모델 is a universal task layer라는 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존의 GPT-3 같은 LLM은 다양한 자연어 태스크에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멀티모달 데이터에는 이제 조금 수행해야 될 태스크가 남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인간과 동일하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향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1이라는 멀티 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퍼셉션, 즉 인지와 LLM을 같이 얼라인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LL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웹 스케일의 매우 큰 멀티모달 데이터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퓨샷 러닝을 수행을 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문은 GPT-4 비전 이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논문 리뷰의 초점이 약간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하자 이런 것보다는 MLLM이 주목받는 이제 여러 태스크의 흐름에 대한 이발류에이션 방식을 좀 살펴보고 MLLM이 LLM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을 이뤘고 어떤 약간 퓨처 디렉션을 오픈해 주는지 저자가 주장하는 것 약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문 자체에서 MLLM 태스크들이 되게 많이 소개되고 이발류에이션을 자세하게 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이나 효과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 테이크어웨이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LLM에서 MLLM으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커먼센스 논리지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테이크어웨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랭귀지 모델 is universal task layer라는 내용과 유사한 말인데 이제 언어 모델이 여러 멀티모달 퍼셉션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인간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퍼셉션과 언어 모델을 같이 합쳐서 사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LLM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제로 퓨전 멀티모달 러닝을 가능을 하게 하고 이제 추후에 설명된 추후에 설명할 IQ 테스트 같은 이제 비언어적 추론에 대해 약간 희망적인 결과를 보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제 MLLM의 특성상 멀티턴 인터랙션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제 코스모스 1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논문에 사실 모델의 구조 같은 게 이미지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볼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본으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24레이어만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 인코더는 클립으로 프리트레인드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그네토라는 트랜스포머 변형 모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이제 레이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어떤 거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리니어 레이어 이전에 전부 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최적의 기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기법은 사실 이 논문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모달리티 태스크에서 일관적인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마그네토의 내용을 이제 전복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의 방법론으로 엑스포즈의 렐레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면 장점이 긴 텍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적합하게 되고
그리고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간의 텍스트 길이 차이에 모델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인으로는 짧은 문장으로 트레인을 하고 이제 인퍼런스가 주어지는데 그 인퍼런스가 길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모델이 되게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웹스케일의 멀티모달 코퍼스인데요. 이제 세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노모달 데이터로 말 그대로 이제 모달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크로스 모달 페어드 데이터로 이미지 캡션 이렇게 두 개의 모달리티가 같이 있는 걸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터리브드 멀티모달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한 개씩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문서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웹에서 이제 가져온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을 입력을 하게 되는 방식은 그냥 텍스트는 이제 이제 그 슬래시 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 슬래시 이미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멀티모달로 입력될 때는 그냥 텍스트 중간중간에 이미지 임베딩을 저렇게 삽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풋이 이제 스페셜 토큰과 함께 입력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총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된 파라미터는 16억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그 많은 파라미터는 아니고 이제 이런 MLM인 걸 고려했을 때 적은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린 모델 훈련 과정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으로 가장 학습하는 되게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코스모스에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한 번 더 랭귀지 온리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방식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 문제 답이 세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모아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친다면 앞으로 이 이미지를 보고 내 질문에 대답해줘 라는 게 인스트럭션이고, 이제 퀘스천은 사과는 무슨 색일까? 앤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 포함된 퀘스천 앤서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인스트럭션 튜닝의 장점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로샷으로 언어 모델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자세한 데이터셋을 알고 싶으시다면 업로드한 PPT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과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같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행한 태스크는 이제 퍼셉션 랭귀지 태스크 중에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인데요. 특히 제로샷에서 굉장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로 on image of라는 걸 프롬프팅을 하면 이제 캡셔닝으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생일이라는 거를 인퍼런스를 할 수 있고, 이 사진이 웨딩 포토라는 걸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퍼셉션 랭귀지 태스크 중에 VQA,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인데요. 이거는 플라밍고랑 거의 약간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인데 되게 예시에서는 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게 레이븐 IQ 테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추론 방식을 알기 위해서 도입한 테스트고, 이 코스모스 모델에서 가장 처음 도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레이븐 IQ 테스트는 그냥 이제 IQ 테스트 중에서 이렇게 도형의 그 순차를 이제 주어주고 어떤 도형이 맞냐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IQ 테스트를
이제 레이븐 아이크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은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이제 찍은 랜덤 초이스 베이스라인이고요. 코스모스 1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랜덤 초이스인 17%에 비해서 22%의 성능을 달성을 합니다. 이제 사실 액큐러시 자체가 높은 거는 아니지만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IQ 테스트를 이제 MLLM에게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시도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OCR Free Language Understanding인데요. 이제 OCR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 내에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이제 태스크인데 이제 그런 OCR 없이도 이미지가 인풋이 됐을 때 텍스트를 잘 모델이 이해를 한다. 이거를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안에 이제 빌트인으로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를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안에 헤이트 스피치가 이제 진짜 헤이트 스피치냐 아니면 약간 농담식으로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약간 엄청 간단한 OCR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름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같은 꽤 복잡한 것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코스모스가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웹페이지 퀘스천 앤서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리브드 데이터처럼 웹페이지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이제 퀘스천 앤서링을 하는 예제입니다. 대신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 모델은 LLM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웹사이트 안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그 텍스트를 긁어다가 LLM에 입력을 해서 결과를 본 게 이제 LLM 베이스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두 가지로 텍스트를 했는데 같이 웹사이트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었을 때 그리고 그냥 텍스트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나온 건 저기 하이라이트된 익스트랙티드 텍스트랑 같이 이제 이미지를 집어 넣은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 없이 이미지만 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만 봤을 때는 성능이 LLM에 비해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넣었을 때 상당히 성능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아서 약간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모델이 그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웹사이트 내의 구조나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스트럭처 같은 것도 같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멀티모달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인데요.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느냐를 실험을 한 거고 이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이 그 원리 그림이 어느 영화사에서 나왔냐 했을 때 디즈니라고 틀린 답을 내놓지만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으로 이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게 끝난 후에 어떤 이제 영화사에서 나왔냐라고 하면 픽사로 제대로 예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자체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팅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같이 디스크립션을 포함을 하는 태스크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 새의 종류를 딱따구리라고 하면 이제 이 딱따구리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딱따구리의 좀 더 세부적인 무언 조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풋 프롬프트를 할 때 디스크립션에서 딱따구리의 종류 1은 이렇게 생겼고 딱따구리 종류 2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 있는 딱따구리는 어떤 딱따구리냐? 이러면은 알맞게 이제 제대로 예측한다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애큐러시가 디스크립션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랭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LLM을 계속 똑같은 텍스트 코포라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LLM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치들을 봤을 때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고 유사한 수치지만 LLM이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키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MLLM이 LLM보다 더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모달리티로부터 다른 모달리티로 이제 논리지를 약간 트랜스퍼할 수 있다, 전수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테스트로는 랭귀지 온리 인스트럭션 튜닝만을 진행을 해서 랭귀지에서 학습된 논리지가 이미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코스모스 1에는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이 되어 있고요. 인스트럭션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러 하지 않고 나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랭귀지 튜닝이 이제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이제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을 한 게 과연 랭귀지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제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에서 이제 텍스트 인풋만을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을 하는 방식은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 리즈닝이랑 오브젝트 컬러 리즈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의자가 소파보다 더 크냐 아니면 뭐 사과의 색깔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면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맞다 아니면 뭐 파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그냥 LLM을 사용하는 것보다 코스모스를 사용을 했을 때 제로샷 이발리에이션을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거는 이미지에서만 도출할 수 있는 이제 사이즈나 그 색깔 같은 텍스트로 인풋을 무조건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정보를 코스모스에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약간 시사하는 바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MLLM을 이제 시도를 한 거에서 되게 이제 약간 희망적인 결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뭐 제너럴 모달리티, 뭐 인스트럭션 팔로잉, 인컨텍스트 러닝, IQ 테스트 같은 다양한 이발리에이션 셋의 테스트를 하고 조금 약간 딱 정량적인 매트릭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웹스케일 코퍼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특정 데모그래픽 그룹만 많이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이나 백인이 이제 작성한 웹스케일 코퍼스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논문에서는 사실 비전이 아니라 계속 모달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비전만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달리티로 전일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 파인딩이 오디오와 같은 다른 모달리티에 바로 적용이 될지는 이제 실험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약간 되게 야심차게 그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된 IQ 테스트는 사실 점수가 그 랜덤하게 뽑아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GPT-4가 예전에 미경님께서 리뷰해 주셨을 때는 저희도 다 봤지만 약간 어떻게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해 주는 반면 아직 코스모스가 나왔을 당시에는 yes or no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 초이스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리즈닝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코스모스 1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MLLM이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 이미지 캡셔닝, VQA, IQ 태스크 같은 태스크, 그리고 다양한 제로샷, 퓨샷, 체인어프 프롬프팅 같은 세팅에서 실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LM을 이제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인간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인풋을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MLLM이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 그러니까 즉 이제 언어와 이미지가 비전이 같이 약간 상호작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논리지가 많다라는 것으로 논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랭귀지 모델 이서 유니버셜 태스크 레이어라는 이런 랭귀지 모델로 이제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제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이제 MLLM이 어떤 방식으로 LL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냐에 대해서 이발류에이션을 잘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Q 테스트 같은 이제 MLLM 혹은 LLM이 이제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도 이 논문을 시초로 이제 GPT-4 비전 같은 것도 조금 더 나아진 성능으로 이제 풀고 있는데, 그것에 약간 시초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가 어떻게 MLLM에 약간 흡수된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AI 도메인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될지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